오늘은 자녀 산재법 개정 촉구 및 산재심사 재심사 청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동시에 반도체 노동자 자녀 건강권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특별법을 저희가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은 언론인들과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반올림의 권연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균 재단,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도체 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반올림, 금속노련,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노동당 등이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벌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예스, 노동자 산재, 자녀 산재법 개정은 노. 국회에 저희가 묻고자 합니다. 왜 반도체 노동자와 자녀는 나몰라라 하는지, 왜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에만 매몰하고 있는지 저희가 여러분을 모시고 규탄 발언을 들어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순서 2번으로는요. 많은 피해자들을 배제하는 자녀 산재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발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약 5년 전인 2020년 4월 29일 자녀 산재가 산재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산재법 개정을 했고 이 개정법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재법은 산재법 개정 이후나 대법원 판결 취지와 비교해 볼 때 인정 범위를 현저히 축소해서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근로자 본인의 산재에 비해서 신청기간이 지극히 짧습니다. 근로자 본인 산재는 사실상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민사손해배상 법리에도 부합하고 산재, 특히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손상의 특성과도 부합합니다. 통상적인 민사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있은 날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본인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직업병은 발병 원인이 노출이 된 이후에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면의 잠복기는 최장 4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병이 업무 때문인 걸 알고 더구나 이러한 자녀 산재처럼 자신의 아이가 아픈 것이 자신이 예전에 일할 때 노출된 물질 때문인 것을 아는 데까지는 보통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천적 장애의 경우는 장애가 확정될 때까지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행 산재법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18세 이후에 장애 등급 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산재법 부칙은 2023년 1월 1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도 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거칠 계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산재를 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2일 후에 태어나서 18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41년에나 가능해집니다. 산재법 개정 이후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자녀 산재 특례를 규정하고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려고 개정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현행 산재법으로는 오히려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녀의 산재를 대법원 판결보다 그리고 개정 전보다 오히려 범위를 짧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남성의 자녀 산재를 배제해서 성차별적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특정 성별의 자녀 산재만 인정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생식 독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생식 독성 물질 치료 근로자 직업 건강 가이드에는 납, 와파린, 일산화탄소 등등등 생식 독성 물질을 나열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도 생식 독성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재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특정을 하고 있어서 남성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29일에 2012년에 산재를 신청한 원고들의 자녀를 8년 만에 인정하는 판결에서 요양급여 수급권자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산업재해법의 규정이 이미 정당하게 평가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업무상재해라는 본질을 무력할 정도로 큰 의미와 진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 산재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더 이상 자녀 산재 피해자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법률을 빨리 개정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산재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호를 하나 외치도록 하겠는데요. 태아산재법 개정하라며 마지막 구호만 따라해 주시면 3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피해자 배제 아닌 태아산재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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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사도 하지 않은 공단의 무책임한 복수인에 대해서 규탄 발언을 반올림의 조승규 노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12월 12일 여성노동자 자녀 3명의 산재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11월 11일에 신청을 했으니 딱 한 달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 자녀 산재 신청자들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산재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라도 되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공단이 보낸 불승인 통지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지서의 내용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청 기한이 지났다. 이것이 끝입니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었는지, 동종업계에서 비슷한 피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산재에서 검토하는 이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여성노동자들의 자녀 산재 신청권에서는 전혀 공단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법대로 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쉬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공단은 현행법상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법 때문에 당장 산재로 인정할 수는 없더라도 이들이 근무했던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업무와 관련된 피해인지 판정하는 것은 했었어야 합니다. 자신이 밟아야 할 절차도 전혀 진행을 하지 않아놓고 국회만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녀 산재 판정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역학조사는 최소 1, 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고 나서야 역학조사를 진행을 한다면 피해자 보호는 더욱더 늦어질 것입니다. 공단도 이 점을 알고 있기에 이전 자녀 산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역학조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쳤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생색내기로 한 번은 했으니 두 번째부터는 어림없다는 것입니까? 공단이 직무를 유기하는 사이 피해자들이 근무한 현장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LED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하였고 LED 라인의 설비와 인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단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당시의 설비도 사람도 뿔뿔이 흩어진 시점에서야 조사를 진행한다면 과연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법 개정만 기다리다 조사를 빈손으로 마치게 된다면 공단은 증거 은폐 공범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단은 자녀산재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명심해야 합니다. 애초에 자녀산재법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자녀산재법에서 지금 현행 자녀산재법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이 있다면 이는 입법의 미리임으로 애초에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될 것입니다. 그러니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이 해야 할 조사와 판정을 진행하면서 법 개정을 기다리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계속 해왔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 때에도 빠르게 승인을 해달라, 제대로
조사를 하고 빨리 승인을 내어달라고 기자회견을 여기서 하다가 이번에 국회 앞에 온 것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네, 저희가 지금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왜 다른 것에는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산재 노동자와 장애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법, 반도체 특별법 등을 고려를 하고 있는 이 국회에 대해서 규탄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유청입니다. 저는 재벌특혜 반도체 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에서 건강권 팀장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제일 강력한 요구와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 정부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디베이트까지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려는 거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두고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공동행동이 빠르게 출범하고 각종 언론기구, 토론회 등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고 장시간 불규칙 노동으로 인한 건강위험, 기후환경의 악영향 등을 지적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몰아서 일하는 것은 위헌한 것이고 주 40시간, 주 52시간 상한제에 맞춰 일하는 것은 경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고무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로는 일주일에 몰아서 하건 한 달에 걸쳐 하건 모두 과로입니다. 바짝 몰아서 일하고 바짝 쉬라고 말하는데 바짝 몰아서 일하는 것이 바로 과로입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이 원할 때 유연하게 몰아서 일하는 것이라는 말장난을 해왔습니다. 그건 기업이 필요할 때지 노동자들이 원할 때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으로 추가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역시나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가 끝까지 주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이나 기업의 요구 속에 노동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말하면서 그 국가 경쟁력이 노동자의 몰아서 일하게, 즉 과로에서 나오는 말을 하면서도 노동자의 신체와 노동자 생명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몰아서 일해도 되는 것 아냐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왜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지 기업에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반도체 특별법은 불규칙 장시간 노동 외에도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개별 특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산업을 위해서 전력, 물, 토지 등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환경 파괴 문제까지 거론됩니다. 여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죠. 노동자의 일과 삶 균형을 깨뜨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운동의 옥사를 깨부수려는 시도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화산지법 역시 노동자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 당사자들의 오랜 싸움 끝에 대법원 판결을 끌어냈고 산재보상보험법 개정까지 이뤄냈지만 아버지가 유해인자 취급 노출되는 경우를 보장하지 못하고 법 시행이 아까 천일구 방송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를 포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산재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해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법이 그 목표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법이 노동자가 유해물질로부터 과로로부터 보호받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도 안전하게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우리 공동행동에 주시하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지금 투병 중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발언문은 기자회견문 안에 담았으니 꼼꼼히 살펴주시고 기사에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발언으로는요. 산재 피해자는 외면하고 재범한 발언은 거대 양당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금속노련 여성국장 강미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속노령 여성국장 강미희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제에 저지하여 건강권을 지키자 작년 11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확보를 위한다는 말장난 같은 명목이지만 주 52시간 연장 근로 적용 제외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시간 문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로 생명과 안전, 같은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시대를 역행하고 사측의 심부름구를 자처한 국힘이 국힘했다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이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산업 현장에 가로놓고 대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반도체 조별기업에 아직도 노동자를 가로놓고자 한다. 대기업 반도체는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경영 실패를 이유로 애꿎은 노동시간으로 노동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기업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하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너무나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이 초일류 기업이 할 소리인가? 반도체 산업의 노동시간 늘리면 국가 경쟁력 살아날까? 다행히 국회 산자의 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유예한 상태이고 국힘은 끝까지 고수할 것이다. 민주당은 노동시간 연장 근로 적용 제외를 유예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노동시간 40시간을 주 40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치 주 52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워라밸, 저녁이 있는 상을 언제 살아볼까? 1953년 이후 줄기차게 줄여온 노동시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늘린다고 하는 정치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온몸에 불사르며 산하하신 전태일 열사께서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다. 반도체 특별법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시도로 여기저기 다른 업종에서도 노동시간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이다. 거대 양당은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반도체 사업장의 경우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데는 일자리 나눔이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장을 모르고 자본가의 종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이 노동시간을 늘리려 한다면 17만 금속 노동자는 전력을 다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감사합니다. 노동자 건강 파괴하는 반도체 특별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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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감사합니다. 당사자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LED에서 근무하셨고 현재 대장암 투병 중이며 자녀도 아픕니다. 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인 청소년 자녀를 키우면서 대장암 4기 항암 치료 중인 엄마입니다. 저는 97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 기흥 3라인 반도체 LED 라인에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된 조금 느린 아이, 제 딸 아이의 자폐장애를 대한 지난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대장암에 대해서도 함께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일한 삼성 반도체 LED 라인은 여사원들이 직접 제품을 혈비에 넣고 빼내는 매뉴얼 라인이었고 심한 냄새가 나는 약품도 다뤘습니다. 직접 약품을 다루다 보니 손이나 방진목에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교대 야간과 주간을 번갈아 가면서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LED 라인에서 임신 후 출산 직전까지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출생 당시는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으나 만 2세경 눈맞춤이 적고 단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만 5세가 되었을 때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 만 7세에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이의 장애에 대해 작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이후에 공단에서 조사에 착수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일한 반도체 LED 공정의 유해 물질들의 정체를 찾아 조사를 하기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 있을 거라 상상했습니다. 그런 절차로 인해 스트레스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수하자마자 단칼에
거절을 당하니 생각지도 못했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나 막막한 심정입니다. 왜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인지요. 과거에도 법이 없었지만 역학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최소한의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불승인을 한 것인지요. 제가 제출한 제 딸의 서류는 한 장이라도 보았는지요. 보지도 않고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는 채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폐기 처분되어버린 것인지요. 이렇게 바로 신청과 동시에 불승인을 하니 철저하게 무시당한 기분이고 정말 더 큰 마음의 상처만 남았습니다. 충분한 조사를 하고도 정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저를 설득했더라면 모를까. 저는 이렇게 아무 조사도 없이 곧바로 불승인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조사라도 시작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의라는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들도 젊은 나이에 암이 많이 생겼고 제 후배는 난소암으로 몇 달 전 사망했으며 저의 자녀와 같은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도 여럿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도 없이 이렇게 불승인을 한단 말이니까 지금이라도 저와 저의 동료 그리고 자녀들의 아픔에 대해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님께 호소합니다. 법을 빨리 개정해 산재 신청을 할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야 합니다. 사실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아이에게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힘듭니다. 아이의 학습 능력을 알게 되기까지는 태어난 후 최소 몇 년은 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쯤에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고 해도 그게 과거 내가 일한 유해한 업무로 인한 것인지 곧바로 연결해서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평범한 저희로서는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더 충분하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프고 병든 반도체 노동자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 것인지요. 저희에게 필요한 산재법은 개정도 안 하고 기업에 필요한 반도체 특별법만 집중하고 있으니 마음이 우울하고 참담합니다. 반도체 기업이 있기 전에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저와 제 아이도 존중받아 왔다는 사람입니다. 부디 산재법 개정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산재가 인정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셜록에 관련 기사가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근무를 하시고 자녀가 또 아픈 아버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자녀 산재를 신청한 민기 아빠입니다. 저는 작년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아이의 차지 증후군이 제가 일하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아버지 자녀 산재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제 아이의 아픔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는 인정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산재 적용은 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저는 산재보험이 일하다 아프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아이 또한 제가 일하다가 아프게 태어났습니다. 다른 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산재보험은 여기 나온 부모들의 자녀들을 외면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작년 말에 자녀 산재법 개정 소식을 기다렸는데 계엄 여파로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계엄으로 인해 저희 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법인 K칩스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법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만 되고 피해자 보호하는 법은 안 되는 것입니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나고 삼성전자도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국회 여당은
기업만 살피지 말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살펴라. 태아산재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감사합니다. 재벌특혜, 삼성특혜, 반도체 특별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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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과거 피해자 배제하는 태아산재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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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당사자 발언 또 듣도록 하겠는데 오늘 대리인분이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LED에서 근무하고 지적장애 자녀의 어머니의 발언입니다. 네, 당사자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장애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처음 산재 진행을 결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 문제는 시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산재는 그래도 상당수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재의 문을 두들겨온 결과일 것입니다. 반면 2세 산재의 경우 실제 피해자는 많지만 지금까지 산재 신청한 피해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산재 문턱이 너무나 높은 것 같습니다. 저의 산재 신청은 산재가 아니라 어떤 확인도 없이 끝났습니다. 아무런 단계 없이 시작 단계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이 훨씬 많은 현실을 법이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산재를 신청하자마자 좌절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근무했던 반도체 LED 라인의 열악한 환경은 오로지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행인 걸까요? 제가 근무했던 열악한 환경에 의한 피해가 이제까지 이어진 불행에 대해 인정받고 회사의 잘못에 대해 사과받고자 하는 저의 기대가 욕심이고 잘못된 행동인 걸까요? 이세에 미친 피해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산재 과정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는 현재 상황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너무 못난 엄마여서 창피하고 너무 부족한 엄마여서 미안하고 너무 힘없는 엄마여서 옵니다. 문제에 대해 인정받고 사과받는 당연한 일들이 이처럼 험난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당장은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계속 두들기고 목소리 내고 힘을 합치면 언젠가는 우리의 아픔을 인정받는 날이 오겠지요. 그러니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우리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알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점이 없으니 당당하게 법도 바꿔내고 산재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자회견문 낭독 시간이 있습니다. 낭독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이시고 또 한 분이 또 다른 분은 지금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 대의원으로 활동하시는 현직 노동자분께서 낭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회견문 발표 전 구호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반도체 노동자 자녀 건강권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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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서둘러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재벌특혜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자녀 산재법이다. 오늘 2025년 2월 20일 건강 손상 자녀 4명이 산재 불승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3명은 삼성 반도체 LED 라인에서 근무한 여성 노동자의 자녀이고 1명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한 남성 노동자의 자녀이다. 이들 4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부모의 업무상 이해 요인 노출로 인해 크게 태어난 건강 손상 자녀이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강 손상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엄연히 존재하는 피해자를 마치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이러한 상황은 도대체 왜 발생하였는가? 자녀산재법 혹은 태아산재법이라 불리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되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 개정은 국회가 제주의료원 간호사와 반도체 노동자 피해 사례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수준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어머니의 자녀만 포함하고 아버지의 자녀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지금 신청하는 사람만 포함하고 1년이나 그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쪽짜리 자녀 산재법으로 인해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4명의 자녀들은 산재보험으로부터 외면당했다. 현재 자녀 산재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도 답변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장관도 자녀 산재법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다들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피해자들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자녀 산재법 개정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그러나 작년 정기국회는 내란번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해 제대로 되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 피해 사건 앞에 거의 모든 입법 활동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계엄이 있은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엄의 폭풍에 휩싸여 있다. 계엄 이후 중단되었던 대부분의 법 제정 개정은 지금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반대특별법은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르다. 여야 모두 하루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거대 재벌에게 보조금, 금융지원,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를 특혜를 주고 노동자에게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으로 더욱 쥐어짜려는 법이다. 반도체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는 개헌법이나 다름없다. 국회는 재벌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반도체를 만들다 자녀의 건강 손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내쳐도 되는 것인가? 하다못해 재벌을 위한 법은 입법 속도까지 특혜를 줘야 한다는 말인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허구한 날 민생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재벌이 아니라 정말로 민생을 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아니, 문제를 드러내고 싸울 것이다. 이미 우리가 문제임을 확인한 자녀 산재법을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막을 것이다. 재벌만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의 실상을 알리고 더 큰 힘을 모아 특별법을 제정을 막을 것이다. 반도체 산재 피해자의 절박한 요구조차 외면하고 국회가 반도체 재벌만을 대변한다면 허구한 날 민생을 외치던 정치인들의 민낯을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국회의 자녀산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에도 소리를 높여 요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단지 법을 핑계대며 3명 여성 노동자의 자녀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판정도 진행하지 않고 한 달 만에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법정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삼성은 피해자들이 일한 LED 라인을 철수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들이 근무했던 현장은 계속 사라지고 있다. 다 사라지고 나서 법 개정이 되면 공단은 그때서야 조사를 시작할 것인가? 그때는 과연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우리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3명의 여성 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신사 청구와 함께 증거조사도 신청할 것이다. 증거 은폐에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역학조사를 빨리 진행하라. 2월 20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재벌특혜 반도체 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 일동. 반도체 노동자 자녀 건강권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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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거 피해자 배제하는 태아 산재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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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재벌 특혜, 삼성 특혜, 반도체 특별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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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